안전원칙의 출발 새아침. 예, 저는 지난 월요일 예도 근무를 마치고 이삿짐을 옮겼습니다. 언제 피었는지 벚꽃이 만개하고 있더군요. 떠날 때 비로소 꽃이 보이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소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나머지 주변을 살필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둘러본 주변엔 우리가 팽개쳐둔 온갖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도 이웃도 심지어는 길가의 가로수와 낯익은 건물들과 상점들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쯤이라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는 여유를 가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미처 우리가 마음을 주지 못했던 그 무엇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4월 2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책 대결이 흥미롭습니다. 기초연금 논쟁이 그중 하나입니다. 야당도 기초연금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의장 인터뷰에 이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정책위 수석 부위원장을 일부에서 연결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 승부처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야당의 경기도 후보 경선은 그래서 더 불을 뿜고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김영선 전 사선 의원을 2부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예, 오늘 3부는 힐링 서비스를 시작한 상금복지의 관계자를 연결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한 주간 유세 이민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를 마련합니다. 전책의 출발 새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신문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그 무인기 관련한 내용이 많습니다. 백령도, 파주, 무인기 모두 북한제인 듯 북한 말 날짜 적힌 무인기 대통령 숙소까지 촬영했다 이런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고액 연봉 임원 평균 47억, 직원의 64배. 요즘에 이 연봉 관련한 내용도 많습니다. 임원들. 또 국정원 증거조작 발뺌 침묵 다시 불붙은 남재준 책임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무인도 문제, 무인기 문제요. 네네. 예, 우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는 북한제로 잠정 결론을 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군과 정보당국이 현재까지 발견된 그 무인 항공기를 정밀 분석을 해본 결과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확실한 결과는 오늘 나온다 그럽니다. 오늘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 무인 항공기는 그 북한이 중국의 그 무인 항공기 D4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해서 자체 개조해서 지금 최전방 부대에 배치한 그 방현 1, 2 그거하고 좀 유사한 것으로 예.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백령도에 추락한 것이 그렇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예, 북한은 무인 정찰기를 만들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근데 파주에서 추락한 그 무인기는 보면 청와대까지도 찍혔다고 그래요. 예. 예, 그 어떻게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는지, 추락한 뒤에만 알게 된지 그것도 또 궁금한데, 어떻든 지금 조금 조잡해 보인다는데요. 예. 미국 NBC 방송은 구형 무인기일 것으로 추정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도 이 무인 정찰 항공기는 소형 지금 많이 운영을 좀 하고 있죠. 예. 4단급이라든가 이런 쪽에 정찰용으로 이제 쓰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백령도에서 추락한 그 국적 불명의 무인 항공기와 관련해서 미국 MBC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성능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북한의 구형 무인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전문가들 이제 그 진단을 좀 실었는데 이 무인기가 북한 기술 수준의 도약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설명도 예. 있고요. 이번 것은 기체를 변형하고 카메라를 장착한 것으로 카메라가 달린 모형기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예. 하여간 북한이 이 무인 정찰기라든가 무인 공격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 중인 것은 이제 분명해 보이는 것이죠. 예, 네. 그렇군요. 예, 다른 문제 좀 짚어보죠. 예,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가 열렸는데 네. 어제 3차 회의죠. 그런데 여야가 수정활동 내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부 여당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한다. 이거 그대로 이제 고수를 하고 있고요. 예.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 지급한다. 이것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서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그 두루누루 이 사업 그 확대 시행을 이제 제안을 새로 했고요. 야당은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를 이제 여전히 철회를 요구를 하면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 이것을 연계하는 수정안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집권을 하긴 해가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집권 얘기가 아주 복잡하군요. 소득 수준과 어떻게 연계한다는 겁니까? 네, 야당의 이제 기존 방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예. 월 20만 원을 이제 일괄 지급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요. 이번 안에서는 소득 하위 60%에는 이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을 하고 소득 하위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7.5% 그러니까 약 15만 원 정도를 일괄 지급하자 뭐 이런 그 방안입니다. 예. 새누리당은 이번 그 야당안에 대해서 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했을 때나 야당이 이야기하듯이 소득액과 연계했을 때나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새누리당이 확대하겠다고 제안한 두루누리 사업, 저도 이거 처음 듣는 건데 어떤 겁니까? 네, 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주의 이제 부담금 그리고 근로자 기여금 이것을 이제 2분의 1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 그래요. 예. 기존에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 월 135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이제 지급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번에는 월 소득액 14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확대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한 5천억 원 정도라 그러고요. 이번 그 방안에 대해서 야당도 일단은 진전된 아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이제 국민연금하고의 연계 여부가 여전히 핵심 쟁점인데요. 내일 실무회의 열어서 다시 합의안 도출을 시도를 한다고 하네요. 예. 이 와중에 또 이상한 뉴스가 들어와 있군요. 보건복지부 1급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냈다. 네. 그리고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뭐 이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1급 간부들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아무래도 이제 기초연금법 관련한 책임을 묻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다 그럽니다. 그 이외에 이제 기초연금법을 비롯해서 장애인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한 법, 이게 복지 3법인데 예. 이것이 전반적으로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문책성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문영표 이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재가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정작 보건복지부 내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문제를 왜 이 책임을 관료들에게 묻느냐 그런 분위기도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이 정책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면 정치적인 책임은 일단은 장관이 먼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1급 공무원이라면 평생 이 공직에 있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정치적 문제로 자기들이 책임을 진다? 좀 이상하군요. 청와대에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여야가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해 입법 진정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인사를 통해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죠.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인사에서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질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 의장에 이어서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순서입니다. 정책위 수석 부의장이자 이번 선거에서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낸 문병호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도 하시고 이번에 또 출마도 해서 캠페인 또 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몸이
몇 개라도 지금 너무 바쁩니다.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 입장 어떤 겁니까? 저희는 지금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돼서, 국회가, 점거 농성이나 또 폭력적인 사태가 지금 발생하지 않고 원만하게 그런 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여야가 합의하에 많은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선진화법 개정안을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여당이 또 일방 독두 날치기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 입장에 있어서는 다수당으로서 이 원하는 법안이 빨리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불만일 텐데, 그래서 네네. 이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어떤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또 법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타협을 강조하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다수결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에 위배된 조항이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 법조인으로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묻는 게 아니고요. 법조인으로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은 역시 대화 타협을 충분히 한 연후에 그것이 좀 안 됐을 때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의회주의 원칙이라고 보고요. 일단 전제는 여야가 대화 타협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법은 지금 대화 타협 조정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중시하고 일정 시간 내에 그것이 안 되면 또 일방적으로 다수결 원칙에서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선진화법이 의회주의 원칙이나 또 법치주의 원칙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판단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제 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네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 아마 지금 새누리당도 약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천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약속을 안 지킨 당이 이익을 보고 약속을 지키는 당의 손해를 보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의외로 1번 배제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아마 먼저 사과를 하는 모양을 취했는데 사과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한 공약을 지키는 것을 저희는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 교섭단체 대표수를 오늘 오해하게 되는데요. 이 사흘 전 안 대표가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내부 의견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네. 예, 저희 내부 의견은 다수 의견이 공천 폐지는 그대로 밀고 가야 된다. 그것이 한 의견입니다. 일부에서 그걸 다시 재검토하는 의견이 있지만은 대체로 다수 의견은 이대로 계속 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야당 대표가 대통령께 영수회담 제의를 했으면 사실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저는 새정치고 올바른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는 그야말로 불통 정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당의 의원들이 지금 장외 농성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동원해서 청와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대화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근데 청와대가 너무 지금 대화 인색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 대표회담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기초선거 출마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지금 공천 폐지한 것을 재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의원 또 한 말씀 하셨고 이 정동영 의원 또 지난번에 박지원 의원 또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당론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그렇더라도 무공천제를 재검토 요구하는 것은 지금 분출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 패배 가능성이 높다 하는 그 이유도 맞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패배가 된다면 당 지도부 책임론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저희가 또다시 입장을 번복해서 공천을 한다는 것은 저는
더 어려움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슈로 내세운 것, 또 저희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조하는 것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정치인들이 국민들로부터 의심받는 가장 큰 이유가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이슈로 내세울 생각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공천 폐지를 번복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어떻게 약속을 지키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그냥 결정된 대로 조금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의외로 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이 잘 어필하면 국민들이 또 약속을 지키는 정당에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꼭 기초공천 폐지 입장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 약속을 지키는 정당에 표를 주고 싶더라도 몇 번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인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죠. 근데 저는 국민들이 현명하시고 충분히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선거를 보더라도 기호가 뒤에 있더라도 상당한 사람들이 올바른 분들이 많이 당선이 됐고 국민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믿고 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어떻든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 발대식도 하고, 얼마 전에는 이제 당 지도부가 나와서 서명도 받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나온 또 자료를 보니까 이 여론조사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공천 유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제 또 당내 의견의 이제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이제 또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처음부터 결정할 때 공천을 했다면은, 공천하기로 결정했다면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면이 있는데, 이미 저희가 무공천 하기로 발표도 했고 당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와서 또 그것을 입장을 바꾼다면은 그야말로 더 곤란해지고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받는 게 아닌가. 오히려 더 이제 하면 그렇지만 또 막상 또 바꿔놓고 오면 아마 더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또 문제적이긴 하지만은 공천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치기 부의장이신데 지금 당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책, 어떤 법안을 내놓아야 되느냐, 이게 아마 가장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1호 법안이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법안 취지가 어떤 겁니까? 지난번 송파의 세모녀 자살 사건,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우리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였죠. 정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정말 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데요. 이러한 이제 참상을 좀 막아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얼른 봤을 때 이제 기초생활보장법에 이제 빈곤층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돼서 수당을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먹고 살기 정말 힘든데 자녀가 있으면은 지금 못 받거든요. 수급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식이 원수가 되는 거죠. 자식이 있으면은 부양도 안 해주는데 법에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 그래서 자식이 있더라도 부양을 못 받는 경우는 수급자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급자 부양 범위도 이제 일촌 직결적 배우자에서 이제 일촌 직결적으로 이렇게 완화를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빈곤층들이 이 수급을 받도록 그렇게 수급자를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아, 예. 주로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해온 독거노인, 이 자식들이 있지만 연이 끊어진 독거노인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보편적 복지도 참 좋지만 이 복지 사각지대 좀 없애야 된다, 이 주장을 했을 때 사실 정치권이 외면을 많이 해왔어요. 예,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좀 보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면은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보세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좀 사실은 부정 수급도 있었고요. 정말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3법 개정안 취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 관련 사회보장 수급권자 발굴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새로 제정법을 낼 생각이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복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기초연금법, 다시 그 여야가 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합의점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끝내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여야 어느 쪽이든 한쪽에는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노령층 연금 불입자가 적은 것을 감안해 보면 타협이 안 되면 민주당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 마치 민주당이 반대해서 법이 통과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예.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여당이 그 국민연금 연계안 정말 불합리한 안을 가지고 계속 그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저 여당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그 수당을 줘야 된다, 기초연금을 드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 참 답답하고 지금 우리는 여당하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의하고 있는데 여당은 지금 공개 토론도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여야가 그 토론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여당 우리 입장에도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자꾸 딴소리를 하고 우리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 좀 참 신이 어긋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저희는 새누리당의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떳떳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은 오히려 지금 그 하위 70% 노인들에게 그 월 20만 원씩 일괄 지급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그 7월 1일부터 그냥 선지급하자 법에 예. 통과 관계없이 먼저 지급을 하고 법이 통과되면 사후에 정산하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뭐 7월 1일부터라도 바로 모든 지자체가 다 어르신들에게 20만 원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인천시장에 만약에 당선되시면 그 기초노령연금 법안 통과와 관계없이 지급하겠다 이런 공약 내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시장 당선되면은 7월 1일부터 일단 그 20만 원씩 드리고 예. 사후에 법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 정산하고 그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재원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재원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중앙정부, 지방정부 확보가 돼 있고요. 다만 예.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뭐 지자체장의 어떤 결단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 7월 1일부터 일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7월 1일부터 일괄해서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원자력 방호방지법, 네, 지난번에 방송법과 연계시키면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새누리당이 자꾸 말씀을 번복하고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사실은 원자력 방호방지법도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니까 또 자꾸 딴소리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저 원자력법과 방호법을 패키지로 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까지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일부 새누리당 일부에서 뭐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좌절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새누리당에서 지난번에 합의한 원자력법과 방호법 동시 처리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시면은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약속을 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새정치민주연합 이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죠. 예,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낸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 예, 1부 순서에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예, 시작합니다. 예, 짧은 광고 하나 듣고 예, 무인 정찰계에 관해서 신인균 대표와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건강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예, 오늘은 국제뉴스 대신에 무인정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북한 관련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있던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인항공기가 발견됐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있었죠. 경기도 파주에서 의문의 무인항공기가 발견돼서 현재 우리가 검사 중에 있습니다. 정체 불명의 무인항공기 누가 보낸 것일까요?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급작스럽게 이 긴급 인터뷰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네.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 북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군 시설을 정찰을 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포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K9 자주포가 18문이 배치가 됐는데 그 18문이 실제 작전을 할 때는 어떤 형태로 또 진지에서 어떻게 나와서 사격을 하고 또 사격을 할 때 방호 시설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우리가 또 북한의 포격 원점이 어딘지 모르고 엉뚱한 곳으로 대응 사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서라는 대포병 레이더를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라는 대포병 레이더의 위치는 보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위성에도 나오지 않는데 당시에는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아서 대포병 레이더가 나와서 작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아서 대포병 레이더의 위치를 이 북한이 파악을 한다면 다음에 최초 사격을 대포병 레이더 쪽으로 사격을 해버리면은 우리 연평도 백령도 포병의 눈이 멀어버리게 되거든요. 예. 그 위치를 가장 궁금해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발견된 무인기뿐 아니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청와대, 서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백령도 이 방사포 부근을 이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으로 무슨 송신이 이미 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 추락했으니까 아직까지 그 정보가 넘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십니까? 정확한 어떤 수준인데 일단 카메라 메모리에는 청와대의 위치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리고 이번에 백령도 건은 이제 각종 구사 시설의 위치가 찍혔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링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수준으로 봐서는 데이터 링크가 아직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이 보낸 것이라는 추정은 거의 화시시 되는 쪽이죠. 네, 왜냐하면 그 도색이 하늘색 도색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미국으로부터 파생된 서방제 전투기나 정찰기 같은 경우는 하늘색이 아니고 위장색을 회색으로 씁니다. 그런데 소련으로부터 파생된 나라들은 하늘색 도색으로 전투기나 정찰기 항공기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이 그 소련에서 파생된 즉 북한에서 나온 무기일 것이 확률이 좀 높고요. 또 그 배터리를 보니까 기용 날짜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기용은 뭐냐면은 일어설기 그리고 쓸용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용하는 날짜 사용 날짜가 언제부터냐 하는 게 즉 2013년 우리로 치면 제조 날짜 이렇게 적죠. 예, 그렇죠. 그런 것을 기용 날짜도 아니고 날짜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그런 말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한글 쓰는 나라는 우리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결국은 북한이죠. 그리고 12kg 넘는 비행체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비행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료 빼고도 12.7kg였거든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해준 적이 없고 그리고 이 무인 비행기를 날리는 그 RC 동호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RC 동호인들은 사실 굉장히 자금이 여유로운 분들이에요. 이 엔진이 붙어있는 이런 정도의 RC를 만드실 분이라면 굉장히 어떤 수준이 높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런 정확한 도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실적인 도색, 실제 전투기와 똑같은 도색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정확한 거의 수제 페인트로 이렇게 칠한 정도의 도색을 하는 RC 동호회는 찾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제 전투기를 자신이 직접 조종하는 것을 대리만족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제 전투기하고는 닮은 점이 전혀 없는 이런 RC 비행기를 절대로 날릴 일이 없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예, 거의 북한제가 확실해 보이는군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크기가 이제 가로 세로 해서 가로는
비행기 길이는 한 1.7m, 그리고 이제 예. 날개 길이가 조금 더 길어서 한 2m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뭐, 파주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도 그렇고요. 더 문제는, 청와대 쪽을 이렇게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작년 5월 10일 그리고 22일 날 우리 민족길이라는 사이트에 북한이죠. 예. 여기에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타격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연재글을 올렸었어요. 아, 그랬군요. 북한이. 거기 예. 보면 시속 925km로 인왕산을 돌아서 청와대를, 관악산을 돌아서 수방산을 타격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글들을 올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 지난주에 파주에서 발견된 게 북한의 무인 타격기가 청와대를 공격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정찰했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 장착이 되어 있던 카메라가 캐논 EOS 550D라는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었고, 예. 23mm 광각 렌즈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다 합하면 무게가 800g입니다. 예. 800g이면 소형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사제 폭발물로 장갑차도 부서지고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겠지만, 대통령이 나오실 때 예. 이를테면 현관을 자살 폭격할 수 있는 능력은 되거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지난 그 파주 무인기 발견 때도 이런 우려를 굉장히 강하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예.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군이 이번에 2개나 추락할 때까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게 2m 이하의 크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도는 레이더가 좀 큰 셋대로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확인하기 힘든데 아주 고출력의 레이더가 필요하고요. 예. 이제 이런 정도 크기가 300m 이하 저공 비행을 하면 발견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청와대나 이 강북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청와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정도의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전 세계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런 레이더를 도입해서 장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두 대가 알겠습니다. 지금 추락을 했는데 이 두 대가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 두 대 외에 실제 임무에 성공하고 돌아간 것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예, 라는 알겠습니다. 것을 유추해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오늘 긴급, 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영균 대표였습니다. 뉴스를 창조하는 시사 프로그램, 뉴스를 풀어내는 시사 프로그램,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승부를 가를 핵심 지역입니다. 당연히 여야는 총력전 태세입니다. 여당이 새누리당은 정병국, 원유철 두 의원의 김영선 전 사선 의원이죠. 예, 낯선 데다가 이른바 중진 차출론으로 남경필 의원이 가세해서 일기를 떼가고 있습니다. 당 공천위는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사파전이 계속됩니다. 그만큼 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오늘 앞서 인터뷰를 진행한 원유철, 정병국, 남경필 의원에 이어서 김영선 전 의원 말씀 듣겠습니다. 김 전 의원은 사선 의원 출신으로 당대표와 국회 정무위원장을 거친 중진 정치인입니다.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네. 당 공천위가 컷오프 없이 출마한 4분 그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이 두 분이나 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3, 4위 격차가 미미하다 이런 이유를 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원칙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여성 차별적인 편법 운영을 하는 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 투컷을 한다고 하고 이혜원 의원을 배제하고,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서는 또 여성이 있는데 또 이제 투컷하지 않거든요. 또 네. 여성 우선 공천 지역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가산점을 주는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다 가산점 10% 주는데 여성 후보가 둘이 나온 데는 가산점도 없고 우선 공천 지역도 없고 이렇게 좀 차별적인 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누군가 사위를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런 말씀을 이제 어제 하셨던데 결국 후보 네. 경선 결과가 지금 뜻하지 않게 왜곡됐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모양이죠? 기준이라는 건 사전에 정해진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입장에 맞춰서 균일하게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여성 참여인데 여성 정치 참여 문제 볼 때 이상하게 여성 후보만 비켜가는 적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판단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이번 경선에서 중진 차출론이 나왔는데 이른바 박심이 존재하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제 박심을 못 얻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못 얻고 평소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계속 그 충돌되는 그 국회 파행적 행위를 해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 못 하니까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중진 차출론 이렇게. 예. 네, 그게 오히려 이제 거꾸로 박심을 이용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 박심을 뭐 팔든 어떻든 간에 그 박심에 의존해서 덕을 본 사람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런 사람도 없이 지금 박심 논란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렇게 도움되지 않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을 팔지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심은 없고 예. 오히려 박심을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박심을 꼽으려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교묘하죠. 예. 어떻든 이번 이 당내 경선을 지켜보면 서울에도 이자커 주장하다가 또 반발에 부딪혔고 제주도에서는 100% 여론조사로 반발을 불러왔고요. 이 경기도도 또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경선이 그 원칙 없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가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를 첨단 산업 중심으로 3만 불, 4만 불 기준에 맞춰서 재편성해야 된다. 그리고 복지는 사각지대 복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뭐 교통 같은 경우는 신속 교통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분명하지 않은 거죠. 예. 예. 제 질문을 조금 잘못 들으셨군요. 예, 네. 제가 그 답변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예. 제 얘기는 어떤 이번 공천에 있어서 뭐를 기준으로 할 건가 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에 따라서 왼쪽으로 붙였다, 오른쪽으로 붙였다 하는 게 가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이번에 경기도 후보로 나온 이 정병국, 원유철, 남경필 의원 이 세 분은 다 현역이신데 우리 김영선 후보님은 당 대표까지도 물론 기간은 짧았습니다만 지낸 분으로 중치계에서 참 오래 계시다가 일선을 잠깐 떠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 당심을 잡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승부하실 겁니까? 오히려 제가 꾸준하게 어려운 때나 힘든 때나 당이랑 같이 했고 또 국회의원을 하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나 반값 등록금, 미소금융 이런 실용적인 정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심은 저한테 있고요. 예. 또 정책에 있어서도 제가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지급하겠다 이렇게 공약도 하고 있고 1시간대 교통이라든지 어르신들의 생애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 새로 일하기 이런 것들 정책들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역시 정책은 김영선이다. 이런 김영선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번 선거에 슬로건을 준비된 민생 전도사 그리고 경기도 대혁신 또 도민 행복을 위한 오거리 3대박 3첨단 실현 이렇게 많이 내놓으시던데 하나를 앞으로 크게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것을 슬로건으로 잡으실 겁니까? 제가 이제 슬로건은 강한 경제, 첨단 일자리, 따뜻한 복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를 8권역으로 묶어서 3만 불, 4만 불 시대가 될 수 있는 도민 소득 창출, 새로운 경제구도, 그리고 새로운 상호협조구도, 그리고 청년, 여성, 장년층, 55세에서 75세의 장년층의 새로운 일자리와 활동 공간을 만드는 것,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4만 불로 가자. 이게 제 캐치플레이즈입니다. 예. 경기도부터 4만 불로 가자. 예. 새 후보에게 제가 다 그거 물은 건데요. 이 경기도 지사가 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제가 공약한 거는 기초노령연금을 예. 적시 실시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 원내대표들, 당대표, 대통령을 설득을 해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기초노령연금 적시 착수해서 지급하겠다. 이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에 필요한 것들을 묶어서 돈 되는 기업들을 키워서 시중에 지역경제에 그리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주는 그런 일을 착수하겠습니다. 예. 이 농촌 대박이라는 이 슬로건도 제가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 관광 자문화, 이건 어떤 뜻입니까? 지금 이제 경기도 외부에 이제 여주, 이천, 양평 이런 쪽은 거의 농촌에 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같이 일자리를 갖고 학생을 키우고 어르신을 돌보는 힐링 문화타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소득 창출도 해주고 또 관광 자원하기도 하지만 힐링 자원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역사 문화의 자원을 개발하기도 하는 복합 문화 공동체를 새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문자도 그렇게 되면 이제 농촌 계획이 될 텐데, 예, 제가 다른 걸 하나 좀 여쭤보죠. 손학규 지사 시절에 처음 만들었던 영어마을, 지금 경기도 외에도 지금 영어마을을 만들긴 만들고 있는데 성공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견이 이제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거를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죠. 제가 이제 그 경기 북부에 평화 국제대학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시니어 55세에서 75세에 시니어 멘토 멘티단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과학기술원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전환할 수도 있고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외국 그 경험을 지원하는 센터로 만들 수도 있고 방법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군 예비후보는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노인, 장애인, 초중학생부터 시작해서 단기별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런 무차별한 복지를 하게 되면 교통이 지금 촘촘하게 돼 있는 데는 혜택을 더 받는데 도로가 없거나 버스가 못 가는 데는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위한 통학버스, 그 다음에 버스가 잘 가지 않는 일자리에 있는 일자리 버스, 그리고 쾌속한 어떤 교통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교통을 하고요. 그렇게 무상버스 할 돈 가지고 임기 시작 적시에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배치하고 주민센터에 복지 요원들을 여성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실효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허황된 복지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경기도민으로서 서울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야당은 무상버스 외에도 버스 공영제 이건 이제 원혜영 의원이 내놓은 정책인데요. 이런 교통 정책을 다 내놓고 있는데 여당은 버스보다는 철도 건설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이제 저는 하여튼 그 경기도를 8권역으로 만들어서 8권역 안에서 취직하고 애들 교육시키고 거기서 생애복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수요를 한 30% 서울로 가는 수요를 줄일 거고요. 그다음에 GTX를 해서 1시간대 내로 경기도 각 권역을 8개 권역을 상호 교통하게끔 해주고 또 긴급하게 임기 시작하자마자 교통 최전 구간에 남북축은 고가도로 동서축은 지하로 해갖고 신속 교통 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김영선 전 의원이었습니다.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예, 출발 사침 2부였습니다. 예.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